시의원이 부산을 리뷰한다. 시무리. 지난 4년간의 부산에 대해 이야기를 하실 건데요. 시의원 리뷰어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시리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아주시고, 직접 써오신 이 문구를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비타민 같은 시의원이다. 나는 비타민 같은 시의원이다. 그럼 네. 비타민 A예요, B예요, C예요? 종합 비타민이요. 종합 비타민. 잘 빠져나가셨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지 않은 비타민 같은 시의원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고 직접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 2동 계금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 부산시의회에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의원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현 의원님. 자, 비타민 같은 시의원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왜 이렇게 적어주셨을까요? 저는 이제 주변에 조금 힘이 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되게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상임위원장 선거를 할 때 저희 의원님들께 저는 여러분들이 비타민이 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의원님들이 그 이미지랑 좀 잘 맞는다라는 반응이 좀 있으셔가지고 네, 한번 적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리뷰하고자 하는 지난 4년간의 부산의 변화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는데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미래 먹거리요? 네. 아니, 미래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요즘에는. 아무래도 그렇죠. 식량 문제도 있고 해서 환경 문제도 있고 네.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인데, 그럼 부산의 미래 먹거리 관련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사업이라기보다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부산도 중요하지만 10년, 20년, 그리고 100년이 지났을 때 우리 부산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제가 대학을 이제 서울에서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에서 또 생활을 좀 하다가 부산에 다시 돌아온 케이스인데, 처음에 서울 갔을 때는 부산과 서울이 이렇게까지 격차가 많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렇게 시의원이 되고 부산에서 있어 보니까 여러 가지 기회에 대한 부분에서 차별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고, 특히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이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판교 테크노밸리 아시죠? 알죠. 네, 거기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부산은 지금까지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 되고 처음 했던 5분 발언이랑 시정질의가 센텀 이지구 관련된 거였거든요. 저희 해운대 센텀시티라는 되게 유명한 곳이 있어요. 알죠. 되게 유명하죠. 딱 너무 떠오르는 유명하죠. 게 혹시 있으세요? 월세 비싸다. 네, 그쵸. 예, 그리고 네. 뭐 음식점들도 월세가 비싸니까 비싸다. 네. 예. 근데 사실 그 공간이 창업 공간 그리고 일자리 공간이었어야 됐어요. 네, 맞아요. 그 산업단지로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용도지도 변경을 하고 해가지고 아주 예쁜 아파트 단지가 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부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청년들을 위한 그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미래 먹거리에 관한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네네.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제가 초등학교 때랑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부산은 되게 자랑스러운 도시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는 대기업들 있잖아요. 네. 시초가 부산인 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업들이 떠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무역을 통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했냐, 배를 통해서 왔을 거잖아요, 부산에. 그렇죠. 네. 그래서 부산에서 계신 분들이 달러를 많이 벌어와서 그 외화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네. 정말 자랑스러운 도시고, 내 고향 부산인데, 점점 이제 청년들도 빠져나가고 이제 수도권과 이렇게 갭이 생기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어떤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공론화의 장이 많이 마련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센텀 이지유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이제 저는 거기 청년 일자리들이 많아야 된다. 네.
그 부산 포함 판교 테크노밸리가 돼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공론화장을 최초로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이해관계자도 많고 특히 이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개발 같은 경우에는 서로 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론화를 하겠다고 했을 때 온 시랑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토론회 장에서 난리가 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오픈을 해놓고 시민들이랑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부터 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게 됐던 점들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4년간 네.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지금 바뀌고 있는 네, 부분이 네, 있잖아요. 그런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네.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뭐 북항이라든지 센텀 미지구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 불경 메가시티라든지 2030 엑스포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또 단기적인 것들도 여러 가지 좀 성과가 보인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점포 메트로 그 청춘 드림센터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서 그 지하상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공실은 청년들한테 좀 내달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들이 이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됐거든요. 네. 막 그런 거라든지 제가 출산을 2번 했습니다. 의원이 아니, 되고 나서. 결혼하셨어요? 네, 의원 되고 나서 결혼도 하고 출산을 2번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마마콜이라고 해서 이제 임산부들이 부를 수 있는 콜택시가 그때 딱 만들어졌었어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작은 변화부터 큰 변화까지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네. 그럼 그 마마콜은 그러면 언제든지 이 임산부들이 부르면 달려와 주나요? 네, 그 마마콜 어플이 따로 있어요. 처음에 마마콜을 만들 때 그 콜센터로 전화하는 모델을 집행부에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아니 지금 타겟이 되는 고객군이 20, 30대 젊은 여성인데 콜센터로 전화하는 거 안 된다. 어플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어플을 만들어서 지금 카카오 택시 잡는 것처럼 네. 이렇게 어플 켜가지고 부르면 오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65% 할인이 됩니다. 에? 누가 지원해줘요?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백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아예 결제- 차감이 돼서 차감된 만큼만 결제를 하면 돼요. 어머머머, 이건 너무 좋은데요? 왜냐면 임산부들이 사실은 이게 남편분들이 옆에 있으면 같이 도와줄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없을 때가 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응급으로. 네. 아, 그때는 진짜 큰 힘이 되어 주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때 응급을 대비해가지고 네.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 4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겠는데요. 육아도 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산후조리원에서 마음 편하게 못 쉬셨겠어요. 왜냐면 일도 보시면서.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출산 직후에 거의 바로 복귀를 했고,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전화 인터뷰하고 방송 인터뷰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그 사진 아시죠? 사진 이렇게 보내드리고 목소리만 따가지고. 맞아. 부산의 2030을 프리뷰해본다. 2030 시브리. 앞으로 2030년, 우리 미래를 한번 리뷰해보자고요. 2030년 부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2030년 부산은 정말 대단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경 메가시티라고 해서 이제 권역이 묶이는 것도 있지만 네. 저는 이 코로나가 또 하나의 기회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가상세계라든지 이런 게 점점 들어오는 속도가 저는 점점 빨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지리적 위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현 의원님의 진짜 말씀처럼 정말 대단한 세계적인 도시가 그쵸. 되길 저도 응원하고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 이현 의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요즘에 코로나19로 장기간 많이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조금 더 밝은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유행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15년 전에 했던 부산의 비타민, 아니죠. 부산의 종합 비타민 맞습니다. 이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